자, 오늘의 주제는 이제 소닉 프론티어를 제가 엔딩을 봤잖아요. 소닉 프론티어에 대한 솔직한 제 감상평을 이야기할 거고, 텍스트를 입력하시고, 그냥 입력하려고요, 지금 이제. 소닉 프론티어에 대한 솔직한 후기란에 이제 텍스트를 입력할 것입니다, 제가. 그리고 소닉 프론티어에서 제가 느낀 장점과 단점을 솔직하게 기술하고, 왜 제가 프론티어에 대한, 그렇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이유도 같이 풀게요. 일단은 여러분들 주의하실 점. 내가 진성 소닉 실드러다, 소닉 팬이다 하시는 분들 나가세요. 자소서 같다고요? 이거는 진술서는 맞습니다. 일단 내가 진짜 무슨 일이 있어도 소닉을 실드 치는 사람이다 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보기 전에 뒤로 가기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소닉 팬이지만 실드러는 아니에요. 깔 건 까고, 네, 말할 건 말하고, 저는 그런 타입이기 때문에, 왜냐면은 시리즈의 발전을 위해서는 무조건 이 게임을 실드를 치는 것보다는 이 게임에 느낀 단점, 이러한 것들을 제작진이 좀 알 수 있게끔 강하게 표출하는 것이 저는 참된 게이머라고 보기 때문에, 그 시리즈의 발전을 위해서라면은 저는 오히려 이것을 두둔하고 실드를 치고 이런 타입은 아닙니다. 저는 오히려 시리즈의 발전을 위해서는 더 강하게 비판하는 편이기 때문에, 내가 진성 소닉 실드러다 하시는 분들은 네, 뒤로 가기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프론티어에 대한 소닉의 하루일지의 솔직한 후기. 일단은 트레일러 영상을 보자마자 저는 걱정을 했었어요. 프론티어 이거 액션 괜찮을까? 일단 먼저 첫 번째 액션부터 이야기해볼게요. 일단은 프론티어의 액션은, 안녕하세요, 선생님. 일단 프론티어의 액션은 제가 봤을 때 처음에 걱정했었는데, 트레일러 영상을 딱 보고 나서 잠깐만, 이거 소닉의 기술을 적절하게 응용한 것 같아. 나쁘지 않은 액션 자체는 소닉의 기술을 잘 응용해서 나쁘지 않은 시도인 것 같은데, 트레일러 영상이 재미가 없어서 걱정이다. 라이트 카메라 액션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제가. 근데 오히려 액션은 기대보다 높았습니다. 기대보다 재밌었어요, 진짜. 액션은. 도미니카 안녕하세요. 액션은 기대보다 재밌었어요. 왜냐, 내가 봤을 때 그건 트레일러를 찍은 그 플레이어가 그냥 게임을 너무 재미없게 했어. 솔직히 액션은 소닉의 하이스피드를 잘 살리면서도 게임 전체와 잘 어울렸고, 그니까요. 그게 너무 재미없었어. 아이디어 너무 재미없어서 보스전도 엄청난 연출로 게임의 몰입도를 높인 이겁니다. 액션에 대한 제 평가는 그래요. 생각보다 잘 어울렸어요, 소닉이랑. 진짜 IGN에서 봤을 땐 정말 걱정 많이 했었는데, 그래도 기술 자체는 소닉의 뭔가 하이스피드랑 잘 어울리는 것 같다, 이 정도면은 액션 나쁘지 않을지도. 근데 뭔가 재미없어 보여. 그게 트레일러 영상에서 봤던 걱정인데, 이제 막상 플레이를 해보니 생각보다 액션은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보스전 슈퍼소닉 연출은, 이 게임을 해보신 분들은 다 느꼈겠지만, 네, 뽕이 차올랐죠. 오랜만에 느끼는 그 소닉 특유의 뽕. 그거를 진짜 프론티어에서 다시 한번 느끼면서, 액션은 정말 프론티어에서는 10점 만점에 10점을 주고 싶다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네, 보스전 하나만큼은 정말, 네, 역대급이에요. 진짜 보스전 잘 만들었어요, 소닉 프론티어. 이번에 신작하면서, 네, 진짜 보스전 잘 만들었다,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 액션은 가장 제가 프론티어하면서 가장 이제 좋게 평가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 부스터 시스템 개편. 네, 액션은 10점 만점에 10점. 당연하죠. 솔직히 액션은 제가 해봤지만 깔 이유가 없어요. 자, 부스터 시스템 개편에 대해서. 자, 부스터 시스템 개편은 저는 일단 이거에 장점이 있다고 봐요. 왜냐면은 기존의 얼리시드는 링게이지, 컬러즈는 위습 시스템, 그리고 제너레이션즈는 이제 각종 액션, 트릭 액션, 안녕하세요, 캠님. 이제 제너레이션즈는 각종 트릭 액션을 통해가지고 부스터의 게이지를 모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었잖아요. 근데 이런 시스템은 단점들이 좀 몇 개 존재했었는데, 먼저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내가 부스터 게이지를 모았어. 그 다음에 달려. 근데 모종의 이유로 링을 잃어버리거나, 아니면 부스터 게이지가 다 소비했는데 달리는 구간이 남았어. 이럴 때는 무슨 일이 일어나냐, 내가 달리고 싶어도 부스터가 떨어져서 못 달려요. 근데 프론티어는 부스터가 이제
달릴 때는 부스터를 소비하고 부스터를 안 쓸 때는 부스터를 다시 채우는 방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액션을 할 때는 부스터를 소비를 안 하고 부스터 게이지를 채울 수 있고, 대신에 액션을 안 하고 달리는 구간에서는 달릴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달리는 구간과 액션을 적절히 나눠가지고 부스터를 쓸 수 있다는 게 저는 가장 좋은 점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거는 기존 소닉 시스템에서 느꼈던 단점이긴 한데, 내가 부스터를 쓰고 싶을 때 마음대로 못 쓰는 문제가 좀 있었어요. 아마 아시는 분들 알 거야. 기존 이제 이런 부스터 시스템 소닉들을 하시는 분들은, 내가 좀 달리고 싶은데 모종의 이유로 부스터 게이지가, 부족해서 꼭 달려야지 만나는 구간에 못 달리는 그런 것을 한 번쯤은 느꼈을 거야. 그렇죠. 제너레이션즈랑 이제 얼리시드, 컬러즈도 좀 그런 게 있었죠. 심지어 더 내려가서 러시 때도 그랬어. 그쵸. 그러니까 그 장점은 이제 달리는 구간과 액션 구간을 이제 능동적으로 조절이 가능하다. 이게 딱 제가 원하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왜냐면은 소닉의 장르는, 여러분들 진짜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소닉은, 안녕 베비 이친구 안녕하세요. 자, 소닉 더 해지요. 장르. 자, 소닉의 장르를 보시면은, 자, 잠깐만, 장르가, 그쵸. 플랫폼 게임이고요, 일단. 오락 판타지, 액션 어드벤처 게임이죠. 근데, 세가가 이런 장르를 딱 공개를 했을 때, 무슨 장르로 공개를 했냐? 사실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왜냐면은, 멀티플레이 비디오 게임 맞지? 세가가 처음에 소닉 게임을 냈을 때, 하이스피드 액션 어드벤처를 포방하면서 냈어요. 그러니까, 액션 어드벤처 맞고, 이제 플랫폼 게임도 맞는데, 세가는 하이스피드를 강조했어요. 하이스피드 액션 어드벤처라고. 그러니까 기존의 이제 부스터 시스템, 스코프님 안녕하세요. 기존의 부스터 시스템은 그런 액션 어드벤처와 하이스피드를 융합시키기에는 플레이어들에게 부족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번 소닉 프론트의 부스터 시스템은 달리는 구간과 액션 구간을 능동적으로 조절이 가능하게 하는 그런 부스터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하이스피드 액션 어드벤처의 느낌이 나게끔 잘 살렸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단점, 그거 빼고 다. 자, 이겁니다. 그니까요. 프론티어는 액션은 진짜 잘 살렸어요. 단점, 그거 빼고 다. 자, 뭐냐. 첫 번째. 일단은, 기존 모던 소닉 즐겼던 분들 아실 거야. 내가 부스터를 쓰고 달렸어. 앞에 있는 적한테 가봤어. 근데 기존엔 모던 소닉이 부스터를 쓰고 달리면은 적들이 날아갔어. 근데 이번 프론티어는 소닉이 대팅이야. 이게 말이 되냐고! 자, 다시 설명드릴게요. 이해됐죠? 무슨 느낌인지. 내가 프론티어면서 느꼈던 거야. 내가 프론티어면서 느꼈던 건데, 기존에 이미 소닉 골수 팬들은 부스터를 쓰고 그냥 달리는 걸 좋아하는 분들이 계세요. 분명. 나 얼리시드도 사실 그런 거에서 오는 시원시원함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프론티어는 일단 부스터를 쓰고 적한테 돌진하면 소닉이 튕겨나가고 링을 잃어요, 심지어. 그러니까 내 부스터는 적 신경 쓰기 싫다 이게 있었고, 그냥 스피드로 달리고 싶었다라는 게 약간 있어요. 솔직히 내가 소닉이 무조건 달리는 게임은 아니다라고 하면서도 달릴 땐 달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주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하이스피드랑 액션이 어느 정도 융합한 그런 소닉 게임을 원했어요. 그래서 부스터 시스템 자체는 그걸 잘 살렸지만, 부스터가 너프를 먹은 거는 오히려 그거에 대한 또 마이너스 요소가 될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기존 소닉 게임은 부스터가 방향키 관계없이 나갔어요. 근데 이번에 프론티어는 방향키를 바꾸는 순간 부스터가 끊어집니다. 이번 프론티어는. 이거도 가장 최대 단점이에요. 부스터를 너무 방향키랑 유기적으로 연동을 시켜서 방향키를 계속 밀고 있어야지 부스터를 나가는데, 거기서 방향이 꺾이는 순간 부스터가 끊깁니다. 심지어 이거는 벽에 걸리거나 착지할 때 더 두드러지기도 하고요. 이게 무슨 뜻이냐? 프론티어를 하다가 이제, 그러니까요, 방향키 안 누르면 부스터 안 나가는 것도 있고. 이게 무슨 뜻이냐? 제가 프론티어 때 불편했던 것 중에 하나예요. 루프를 돌면은 카메라가 바뀌잖아요. 그래서 부스터를 쓰고 루프를 빠르게 질주하고 싶은데, 루프 때 카메라가 변해가지고 내가 방향키를 한 방울 밀고 있는데 카메라가 변해서 방향키 인식이 거꾸로 됐다. 갑자기 루프에서 멈춥니다, 얘가. 말이 되냐고, 이게. 아.
그래서 왜 부스터를 방향키랑 그렇게 연결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나 진짜. 솔직히 얘네는 기존 부스터 시스템에서 다시 가져왔으면 좋겠어요. 부스터 발동하는 이런 거는 솔직히. 제가 왜 그래서 부스터 시스템 개편의 장점 달리는 구간과 이성과 능동적 이거 썼고 단점 왜 그거 빼고 다라고 하는지 아시겠죠? 불편한 게 더 많아. 괜히 좀 모던 시대에서 잘못 이게 뭐지? 기존 작품을 잘못 바꿔가지고 잘 바꿨어. 게이지 충전 시스템은 잘 바꿨는데 단점은 그래 그것 빼곤 다야. 그래 한 키 시스템 아닌 게 잘못이에요. 그리고 적 맞고 튕겨나가는 거 잘못이고 그 다음에 저기 얘기 하나 그래도 말씀드리겠는데 이제 세 번째 단점 아 부스터가 이제 링 풀로 되면은 이제 소닉이 갑자기 이제 각성하는 모습을 다 보이는 그 컷신 지겹습니다. 계속 보면 솔직히 얘기하면 이게 어쩌다가 한두 번 보는 건 괜찮은데 스킵이 안 돼 그거 그리고 심지어 소닉이 처음 만나는 적들 이런 거 공략하다 보면은 링 잃는 경우가 더 많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은 풀링 기술을 얼마나 봐야 된다는 얘기야 솔직히. 아, 그 다음에 네 번째 오픈월드에서 많은 분들이 링을 안 올리는 이유 풀링 채우기 빡세서 풀링을 채워야지 이제 풀링을 채워야지 이제 속도가 빨라지는데 링을 올려버리면 그만큼 풀링 커트라인이 올라가. 이게 무슨 모순이냐고 도대체. 진짜 단점이 더 많아요. 괜히 바꿔가지고. 그니까요. 이게 링 레벨을 왜 올리는 거야 이러면. 이게 진짜 단점보다 아니 장점보다 단점이 더 많은 시스템이 돼버렸다니까? 이 부스터 바꿔가지고. 그래서 일단은 그니까요. 그래서 일단은 너무 압도적입니다. 너무 많아. 솔직히 제가 프론티어를 안 좋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장점이 있어 물론 이 게임이. 프론티어가 솔직히 얘기하면 소닉이 아니었다면 그게 나쁜 게임이 아니에요. 소닉이 솔직히 그렇게 나쁜 게임이 아닙니다. 근데 이거를 프론티어가 나쁜 게임은 아닌데 소닉이라는 관점이 넣는 순간 이렇게 돼버린다니까? 단점이 더 많아져요. 그러니까 이게 그게 제가 프론티어를 안 좋게 보는 이유가 그거예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나쁜 게임은 아닐지 몰라도 소닉이라는 IP를 딱 넣는 순간 단점이 더 많아져 버려요. 이해되시죠? 제가 프론티어를 왜 안 좋게 보는지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장점 하나에 단점이 이제 막 네다섯 개씩 쏟아져. 이러는데 비판 안 할 수 있겠냐고. 장점이 하나 있어요. 물론 있어 장점이. 근데 하나 나오고 단점이 이제 네다섯 개가 쏟아진다니까? 기존 IP를 고수했던 이런 유저들 입장에서 보면 이렇다니까? 액션은 솔직히 흠잡을 데가 없는데 밑에서부터 이제 장점 하나에 단점이 수르륵이야. 자, 그 다음에 전내 공간 장점. 자, 일단 전내 공간 장점은 미션 뭐 예를 들면은 S작이라던가 그 다음에 이제 레드링 솔직히 저도 이건 긍정적으로 봅니다. 왜냐면은 솔직히 제가 전내 공간을 많이 비판을 하긴 했는데 S작은 재밌게 했어요. 왜냐면은 기존의 소닉 유저들은 어떤 그런 스테이지를 빠르게 질주하는 그런 거를 좋아하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이제 S를 커트라인을 넣어놨다? 그러면은 기존 소닉 유저들은 야 이거는 이 시간 안에 질주를 해야 된다. 약간 이게 생겨. 이게 소닉 골수 유저들은 뭔 소리인지 알 거야. 소닉 히어로즈랑 어드벤처부터 이어왔던 그거 히어로즈랑 네 그쵸 어드벤처부터 그거를 그러니까 저도 그때 사실 소닉 되게 재밌었잖아요. 어드벤처 쓸어낼 입문하기가 사실 어드벤처 A컷이기도 했고 그래서 그 시절을 이제 아는 분들은 알아. 야 S작 이거는 이 시간 안에 내가 하고 만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있어요. 자 그리고 레드링도 마찬가지예요. 3세대부터 왔던 이 시스템 소닉을 100%를 하고 싶은 유저들은 뭔가 레드링을 안 보면 찝찝해요. 그래서 레드링 그쵸 이런 걸로 약간 전내 공간에 대한 재미를 붙이게끔 유도한 건 좋아요. 단점 그것 빼고 다. 그러니까 장점이 미션이야. 예를 들면은 이제 S장 레드링이라는 미션인데 단점이 일단 그것 빼고 다요. 일단 전내 공간 특 속도감이 하나도 안 느껴져요. 이게 문제야. 일단 전내 공간이 이상하게 속도감이 안 느껴져. 특히 2D 구간. 제너레이션즈보다 속도감을 더 못 살린 느낌이에요. 2D 구간이.
그게 이제 조금 심각해. 일단 첫 번째, 전내 공간 이상하게 속도가 안 느껴지고, 3D 구간도 은근히 속도감이 안 느껴지는 구간들이 몇몇 있어요. 특히나 내가 봤을 때 속도감은 히어로즈보다 안 느껴질 정도로 심해요. 몇몇 구간들은. 히어로즈가 더 빠르게 느껴져. 히어로즈가 물론 히어로즈가 빠른 게임인 건 맞아요. 근데 히어로즈가 그 빠른 시스템인데 속도감을 못 살린 게임으로 유명하거든요. 솔직히 히어로즈 절대 속도 어드벤처보다 빠릅니다. 근데 연출 때문에 그게 안 살아난다는 평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프로티어는 더 심해요. 일단 첫 번째 단점이 이거. 두 번째 단점. 물리. 맞아. 물리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그쵸. 물리가, 오죽하면 사람들이 물리를 06이라고 하겠습니까? 이 프론티어를. 이 프론티어 물리를 사람들이 06이에 대해 다시 나오는 이유가, 아, 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건 하신 분들이 느껴봤을 거예요, 한 번쯤은. 아니요, 미니상원님. 06 물리 좋다고요? 그런가? 그러니까, 아니, 그게 물리 엔진 바꿔가지고 난리가 난 거지, 사실 뭐. 돌뿌리 걸리면 날라간다. 아무튼 두 번째는 사실 조금 물리가 사실 물리는 근데 내가 봤을 때 솔직히 물리는 내가 봤을 때 약간 소니 고질인 것 같아. 이거는 어떤 시스템 어떤 게임이건 물리 때문에 A가 안 나온 게임이 없었어. 소닉은 물론 클래식 소닉 때는 그래도 나쁘지 않았는데 아 고질인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소니 고질인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도 물리가 참 말이 나와요. 이제 히어로즈 때부터 해가지고 진짜 물리는 얘는 고질인가 봐. 물리 엔진 막 이런 거 고질인 것 같고. 세 번째, 항상 얘기하는 거. 전작 뇌절 공간이라고 이거. 솔직히 전내 공간, 전작 뇌절 공간 줄임말이라니까? 또리닐. 진짜 이거 그냥 따로 씁시다. 또리닐. 그 다음에 이제 또미컬, 스생. 장난 아니냐고. 언제까지 계속 나올 건데 이거. 또리닐, 또미컬 이거 말이 되냐고 솔직히 얘기하면은. 그리고 스생은 이 정도면 스미마생 아니냐? 계속 나와가지고 스미마생의 스생 아님? 이 정도면? 아니 그만 좀 우려먹어. 솔직히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렸을 때 소닉 게임을 좋아했던 이유. 제가 어렸을 때 소닉 1으로 입문했잖아요. 제가 소닉 1을 좋아했던 이유. 약간 변태라서 라비린스를 좋아했다 이런 말도 맞는데 변태라서 제가 라비린스 좀 좋아했고 그래서 소닉 1에 대한 매력을 느꼈다는 게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솔직히 얘기하면은. 저 좀 변태긴 합니다. 라비린스가 더 좋아해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저는 어렸을 때 다양한 소닉 시리즈를 접했잖아요. 소닉 1, 소닉 2, 소닉 3, 뭐 어드벤처 히어로즈 하면서 제가 소닉에서 가장 재미를 느꼈던 거 첫 번째는 참신한 맵 디자인. 왜냐면은 소닉 1, 소닉 2, 소닉 3 그 각 게임마다 진짜 기믹들이 다양했어요. 어드벤처도 새로운 기믹들 나왔었고 외주작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어드벤처 히어로즈도 기믹들은 항상 새로웠어요. 근데 이 전내 공간은 그런 새로운 기믹들이 일단 없고 심지어 맵도 재탕이고 맵 디자인도 재탕이야. 그니까 다들 전내 공간을 이제 기존 소닉 게임을 해보신 분들은 느끼겠지만 그냥 어드벤처, 얼리시드, 제너레이션즈, 컬러즈 그냥 갖다 붙였어 포시즈까지. 그니까요 오리지널 맵들을 거의 안 만들어요. 이게 문제야. 제가 포시즈도 그것 때문에 진짜 엄청나게 싫어하는데 얘네들이 맵 만들기 귀찮은 것 같아 이제. 아이디어가 없나 봐. 이제 참신한 웹 디자인들이 안 나와요. 하다못해 소블라도 새로운 기믹들이 나온다고. 비링이랑. 그런 거의 없어지니까 이게 지금 그런 저는 참신한 아까 민상훈 인사 안 드렸나 그렇구니? 아니 프론티어 때문에 흥분해가지고 내가 인사 안 드린 것 같아. 이건 프론티어가 잘못했다. 민상훈이 안녕하세요. 이건 프론티어가 잘못한 거임. 아무튼 진짜 단점은 제가 전내공간은 진짜 좀 뭔가 그런 새로운 공간, 새로운 디자인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저게 사실 제가 포시즈부터 계속 깠던 문제인데 저게 반영이 안 되고 있어 아직도. 단점을 먼저 짚고 장점을 나머지라고 하는 거요? 그런가 진짜.
아니, 근데 장점이 하나밖에 없어, 솔직히. 근데 장점이 하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장점을 먼저 찍고 단점을 하는 게 낫지. 왜냐면 장점이 하나밖에 없는데? 제가 느끼기로는? 나머지가 단점인데, 싹 다. 속도가 안 느껴져.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뭔 얘기했었지? 맵도 재탕이야. 물리도 조금 이상해. 이러는데 장점보다 단점이 훨씬 많지, 게임이. 그러니까요, 저는 솔직히 소닉을 좋아하는 이유가 그런 참신한 구간들을 빠른 액션으로 돌파하는 거를 좋아하는 건데, 점점 그 소닉 게임 특유의 참신함이 없어지고 맵 디자인도 단순해지고 직선적이다 보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제가. 얘네들은 이렇게 귀찮으면 그냥 게임 만들지 말라 그래요, 솔직히.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어. 여러분들 느낄지 모르겠지만, 제가 포시즈 죽어라 깠던 이유 중에 또 하나. 포시즈 죽어라 깠던 이유 중에 또 하나. 맵이 너무 짧아요. 솔직히 소닉의 생명은 저는 그런 액션 스테이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지금까지 소닉 게임들 중에서는 그게 메인이 되어 왔고, 그런 액션을 그런 즐겼던 사람들이 소닉을 좋아하는 건데, 일단은 포시즈처럼 그냥 맵이 2분도 안 돼서 질주가 가능하니까, 진짜 이게 뭔 재미냐고 도대체. 차라리 전내용한 맵수를 줄이고 맵 디자인에 신경을 쓰던가 이게 뭐냐고. 진짜 제가 안에 있는 만화의 소닉이 문제지. 그러니까요, 스런도 안 했는데 S랭크 55초면 말이냐고, 이게 진짜. 심지어. 전작 해본 사람, 솔직히, 그리고 이 S작도 또 단점 하나 더 있음. 자, 네 가지 단점 얘기인데 단점이 하나 더 있어요. 자, S작 커트라인 문제. 이 S작 커트라인. 전작을 해보신 분들이면 알 거야. 생각보다 덜덜한 거 되게 많습니다. 물론 이제, 이 밸런스 형평성 문제도 있는데, 1-2랑 2-5가 상대적으로 좀 빡빡했고, 나머지는 이제 너무 그냥 널널해요. 솔직히 S작 이거. 특히 기존에 소닉을 했던 유저들이라면은 네, 이 S작에 대한 밸런스를 굉장히 좀 심하게 느낄 수 있는데 일단 그분들은 컨트롤에도 이제 어느 정도 그게 있고 좀 이제 소닉을 계속 해오던 분들은 그 컨트롤에 어느 정도의 그런 감각이 있죠. 소닉을 많이 해왔으니까 손에 익을 거란 말이지. 그리고 맵도 심지어 재탕이라서 대부분 알아. 이 맵은 여기서 왔으니까 다음에 뭐가 나오겠구나 알아. 근데 뉴비들 입장에서는 몇몇 맵들은 그냥 지옥인 거야, S작하려고. 그니까요, 제발 나무 팬이라도 잡아. 클리어 부금 바꾼 거요? 아니, 뭐, 클리어 부금은 사실 저는 뭐, 나중에 부금에서 또 따로 깔 거라서. 부금은 또 나중에 따로 깔 거예요. 괜찮아요, 여러분. 자, 그니까, 이 S작 밸런스도 굉장히 망했어요. 뉴비들 입장에서는 몇몇은 진짜 몇 시트를 해야지 S작을 겨우 하는 애들이 나오고, 고인물들 입장에서는 이거 밸런스 똥망이네. 이 생각이 드는 몇몇 구간들이 있다는 거. 심지어 제가 진짜 그 뉴비들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한 40트라이, 50트라이를 해서 S작을 한 분들도 있고 그렇게 했는데도 S작을 못한 스테이지가 있대요. 그러니까 S작의 그런 참 S작의 그런 밸런스를 세가가 잘못 잡은 게 아니냐. 너무 어려운 건 어렵고 쉬운 건 쉽다. 물론 고인물들 입장에서는 몇 트 안에 끝나겠지만 뉴비들 입장에서는 조금 네, 그렇다라는 겁니다. 취향이랑 구분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거는 저는 솔직히 객관적이라고 봅니다. 솔직히 지금 이 정도 얘기는. 물론 이제 골수 팬 유저로서 보는 감각도 시각도 어느 정도 있긴 한데 아니 미쳤냐라니.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얘기할 거 오픈월드 전내공간 이 정도로 할게요. 너무 많다 단점이. 오픈월드 장점 의외로 잘 살림. 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진짜 오픈월드 걱정 많이 했어요. 소닉이란 장르가 오픈월드에 녹여내기가 쉽진 않았어요. 나도 알아. 이건 굉장히 어려운 과제임에 틀림없었고 지금 프론티어 정도로 살린 거로도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오픈월드를 제가 좀 줄기차게 깎긴 했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은 저는 잘 살렸다 가요. 그니까요. 저게 사실 대부분 이번에 신규 유저들이랑
기존의 소닉이 너무 어려웠다 하는 유저들에게 있어서는 그냥 생각 없이 오픈월드에서 달리는 소닉만 보더라도 야, 내가 달린다는 이런 긍정적인 그런 게임에 대한 몰입? 나는 사실 이해가 안 되는데 그렇게라도 좋아하는 유저들이 있고 취향 차이니까 이거는. 저는 사실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냥 달리는 게 좋다라고 하는데 뭐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유저들한테는 좋을 수도 있고 그리고 레아섬 같은 전 사실 레아섬이 제일 좋았어요. 그 소닉의 기믹들을 오픈월드에 가장 잘 녹여낸 게 그 네 번째 섬 레아섬이 아닐까. 저는 사실 그런 걸 좀 원했거든요. 레아섬 같은 디자인. 네, 진짜 딱 거기가 제 취향이었어요. 레아섬. 딱 레아섬이 제 취향이었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프론티 오픈월드에서 나는 레아섬이 제일 이제 취향이었고 그런 오픈월드를 저는 원했었고요. 그리고 정말 잘 살렸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봐도 여러 층의 팬을 잡기에는 오픈월드 구조는 굉장히 적합했다라는 게 저의 의견이지만 단점은 그거 빼고 다예요. 일단 너무 스코프님이 딱 이제 기민하게 끔찍했다고요? 그런가? 기민 난이도가 끔찍했다고? 나는 그렇게 안 느끼는데. 뭐 그거야 뭐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 자 이제 스코프님이 사실 좀 정리를 해주셨는데 단점 일단 젤다식 오픈월드를 채택했어요 얘네가. 아 쉬워서요. 아 그 뜻이었어. 난이도 끔찍했다는 게 보통 어렵다고 생각하니까. 자 단점 일단 하나씩 얘기할게요. 일단은 얘네가 채택한 게 정말 이제 티저 영상에서도 야숨의 냄새가 나긴 했죠. 티저 영상에서도 야생의 숨결의 냄새가 나긴 했는데 정말 야생의 숨결을 채택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일단 그 단점이 너무 그대로 드러난 게 있고 사실 본인이 제가 그런 젤다식 오픈월드를 안 좋아하는 것도 좀 있습니다. 약간 그게 조금 반영이 되기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벤트가 너무 없기도 하고 사실 오픈월드가 저는 그게 좀 그래. 얘네가 하이스피드 액션 어드벤처를 표방했는데 이제 오픈월드에서 전투가 일어나는 거 빼고는 사실상 그 소닉의 액션을 활용할 수 있는 오픈월드는 많지 않다. 그리고 젤다식이면서도 이제 그거잖아요. 약간 일단은 어느 목표 지점을 가기 위해선 길을 해방해야 되고 길을 해방하면 맵에 뭐가 표시되고 이런 방식인데 그런 방식인데 물론 그런 방식을 채택한 건 좋아요. 근데 이게 너무 반복이라서 지겹다는 거지. 이게 어느 정도만 해줬으면 괜찮을 텐데 지겨워요. 솔직히 얘기하면 너무 그걸 찾고 또 뭘 찾고 계속 그냥 탐색이잖아. 그리고 심지어 그 스토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하트를 모으거나 숫자를 모으거나 스패너를 모으거나 해야 되는데 이게 얼리지드 메달 모으는 거랑 뭐가 다르냐는 거지 내 말은. 너클즈 보물찾기랑 뭐가 달라. 님들이 그렇게 깠던 어드벤처의 너클즈랑 얼리지드의 메달 찾기랑 뭐가 다르냐고 이게. 말 다 했다. 그쵸? 단점이 더 많아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단점이 더 많습니다. 그니까요. 이게 진짜 너무 반복이야. 숨겨져 있지 않다고요? 숨겨져 있지 않다고요? 메달도 숨겨져 있진 않은 게 막 있긴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게 대놓고 드러나 있다 해도 저는 오히려 어드벤처가 찾는 게 더 쉽더라고요. 왜냐면 얘는 레이더라도 있잖아. 어드벤처 저는 솔직히 이건 개인차인데 어드벤처 에메랄드 찾기는 레이더가 있었어요. 그래도 얘네는 숨겨져 있진 않지만 뭐 어디 공중에 있거나 하는데 저기까지 가는 방법을 알아내야 되잖아. 이게 톱니바퀴야 어차피 톱니바퀴는 저도 얘기 안 한 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 싫어하는 거는 하트작이랑 이제 훈장이랑 그런 거임. 하트 훈장 그런 거임. 제가 이제 좀 많이 얘네 사실 찾는 거 지루하는 게 그러니까 맵 돌면 되는 게 지루하다는 거예요. 제 말은. 그게 어드벤처 보물찾기랑 동급이라고요. 그 맵 돌면 되는 게 너무 지루해요. 진짜 재미가 없어요. 그때가. 어드벤처에서 너클즈 보물찾기랑 얼리시드 메달찾기랑 느꼈던 그 느낌이 그대로 와요. 정말 제가 느꼈던 거는. 그 정도로 재미가 없어요. 그 하드 찾는 게. 자, 그래서 제가 오픈월드에서 진짜 심하게 까는 이유고, 그리고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길 찾는 게 의외로 힘들어요. 물론 제가 이상하게 카오스 섬을 길을 잘 찾긴 했어. 사실 방송 보시는 분들 느끼겠지만 나는 우연히 정말 저는 순수 100% 카오스 섬 공략 안 받고 그냥 나는 나가려고 들어갔던 길인데 길을 못 찾아서 들어갔던 게 이제 그 섬에서 빠져나갈 거를 못 찾아서 들어갔던 게 길이었던 거임. 그 섬을 들어갈 방법을 못 찾아서 우연히 갔던 게 길임. 아니 길자랑 아니라고 그래서. 네 맞아요. 저희 리프프로님 정확하게 짚어주셨어요. 그니까 낚시만 하고 그거 사실 낚시 얘기하면서 얘기하려고 했던 건데 뭐 나중에 다 얘기하겠습니다. 낚시 얘기를 안 그래도 할 거예요 나중에. 자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 RS선 같은 경우 솔직히 제가 오픈월드 게임을 안 해보지 않았어요 방송에서. 공략 없이 제가 잘했던 오픈월드 중에 하나가 어쌔신 크리드거든요. 물론 어쌔신 크리드를 오픈월드라 보기에서는 조금 이제 이상하긴 했는데 맞아. 솔직히 어쌔신 해보신 분들은 RS선 빡쳐요. 왜냐하면은 어쌔신을 하신 분들은 맵이 개방이 안 되어 있어도 어쌔신 특유의 높은 장소로 올라가서 맵을 전체 다 볼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오픈월드가 이제 맵을 좀 몰라도 어쌔신 같은 경우는 가닥을 잡기가 편해요. 하지만 RS 섬의 소닉은 올라가는 것부터가 일단 1인데 올라가도 안 보여요 맵이. 그래서 뭐 어디 표시가 되는데 가다 보면은 그 절벽 때문에 미로 찾기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그냥 그 안에서 계속 똑같은데 뺑뺑 도는 거임. 그러니까요. 이게 문제야. 어쌔신은 그냥 파쿠르 해가지고 높은데 쭉쭉 올라가가지고 어디 뭐가 있고 어디 뭐가 있고 이걸 다 확인할 수 있는데 얘는 그게 안 돼. RS 섬 특히. 그러니까 개 빡치는 섬이 있다. 진정해 좋아요. 진정해.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오픈월드는 이제 RS 섬 같은 그런 스타일을 되게 선호하지 않거든요. 어쌔신은 한 유저로서. 제 방송에서 어쌔신 보신 분들 알 겁니다. 어쌔신 크리드 2 생각보다 재밌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RS 섬에서 빡치게 느껴지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벤트가 좀 너무 없다는 거에서 부가적인 설명을 드리면은 제가 GTA도 해봤거든요. GTA도 진짜 찐 자유도 높은 게임이잖아요. 진짜 GTA도 찐 자유도 높은 게임인데 GTA 같은 경우는 목적을 줘요 일단 플레이어한테. 근데 목적 외에 다른 것도 즐길 게 굉장히 많은데 프론티어는 그게 아니라는 거. 사이드 스토리밖에 없잖아 솔직히 얘기하면은. GTA는 뭐 많잖아요. 그냥 뭐 길 가다가 열쇠 뺏고 때려 부셔도 되고, 길 가다가 차 뺏어 타고 이제 경찰한테 쫓기는 것도 한번 해보고, 클럽 가가지고 이제 여자 한 명 꼬신 다음에 화장실 들어가가지고 이야기냐. 자 뭐 GTA는 아무튼 그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프론티어 사이드 스토리 개방하고 뭐가 있어요? 재미가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근데 이 사이드 스토리도 결국에는 하트를 모아야 되잖아 개방하려면. 그러면 또 지루한 하트 찾기 또 시작돼요. GTA의 오픈월드는 목적을 달성하지 않아도 즐길 게 재밌어요. 근데 프론티어의 오픈월드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재미없는 과정을 또 해야 돼. 그래서 단점은 그것 빼고 다. 의외로 소닉의 오픈월드를 잘 녹여냈지만 단점은 더 많습니다. 자, 넥스트. 그리고 이제 사운드. 그니까요. 그래서 제가 GTA랑 비교하는 것도 그런 이유가 있어요. 진짜 2022년인데 정말 좋은 오픈월드 게임들이 얼마나 많이 나왔는데 이따구로 만드냐고. 참고할 만한 게 젤다밖에 없었냐? 사운드, 장점. 가슴이 웅장해지는 OST. 알죠? 여러분 무슨 느낌인지 알죠? 진짜 보스전 OST 그리고 엔딩 OST 진짜 하다 보면은 가슴이 웅장해져요. 소닉 보컬곡 돌아왔구나. 이게 소닉이지. 딱 그겁니다. 진짜 딱 그 느낌이 들어요. 진짜 가슴이 웅장해지는 OST라니까? 정말로 가슴이 웅장해집니다. 딱 듣다 보면은 그런 OST를. 단점 그거 빼고 다. 딱 깔 거 많다. 일단 첫 번째, 전체적인 오픈월드에서 쓰는 노래들. 일단 오픈월드에서 그 특유의 그런 필드의 분위기가 가져오는 그거랑은 굉장히 잘 어울렸어요. 그러니까 뭐라 얘기해야 되지?
뭐 아레스 섬이야. 그럼 아레스 섬 분위기 자체는 정말 잘 맞게 만들긴 했어요. 제가 느끼기로는. 뭐 크로노스 섬이야. 근데 크로노스 섬에 그런 느껴지는 크로노스 섬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랑은 음악은 잘 만들었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트 찾기랑 맞물려서 굉장히 졸려집니다. 그냥 그 섬만 놓고 보면은 그 섬에 맞는 음악을 잘 만들긴 했어. 근데 이 문제는 그 오픈월드의 하트 찾기랑 훈장 찾기랑 이런 거에 맞물려서 굉장히 분위기가 졸려진다는 거지. 라오릭이 돼버려요, 게임이. 내가 이 프론티어를 라오릭이랑 비교할 정도면은 내가 얼마나 여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지 여러분들은 알아야 해요. 그러니까 그거예요. 네, 제가 하고 싶은 게 그겁니다. 분위기가 어울리게 하는데 그 섬을 보고 있을 때만 어울리지? 네, 게임이랑은 좀 게임에 쓰는 음악인가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 거. 라오릭. 아니, 라오릭이 음악의 1승이 아니라 라오릭이랑 동급이란 거지. 거기서 느껴지는 게 라오릭이랑 동급이란 거임. 그 하트 찾기랑 길 찾기랑 거기에 음악이 플러스 돼서 정말 분위기가 라오릭입니다. 진짜로. 네, 무승부. 라오릭이랑 지금 비교를 할 정도면 제가 프론티어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는지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지금. 제가 프론티어를 안 좋게, 점수를 안 좋게 주는 이야기가 다 여기 있습니다. 라오릭이 언급이 되고 공육이 언급이 된다. 라오릭 그분의 일무. 여하튼. 여하튼. 그거랑 두 번째 전내공간 사운드. 소닉이 지금까지 이 OST만 훌륭한 게 아니라 레벨 자체의 OST, 레벨 자체의 부금도, 안녕하세요. 레벨 자체의 그런 부금도 굉장히 잘 뽑았어요, 소닉이 지금까지. 포시스도 조금 예외로 할게요, 이거는. 아무튼, 물론 예외인 크로니클이라던가 이런 작품들 다 빼고, 지금까지 대부분 소닉 게임들이 그 스테이지에 잘 맞는 부금들은 그냥 유튜브 들어가서 들었어도 굉장히 잘 띵곡이었다고. 아무튼 띵곡이라고. 근데 전내공간 OST 뭐가 남냐고, 머릿속에. 남는 거 있어요? 전내공간 OST? 남는 거 없잖아. 솔직히 OST 빼고 이번에 그냥 부금 다 망했어요, 내 생각에는. 그나마 오픈월드 부금이 그래도 섬이랑 어울린다 정도지. 진짜 얘네 이번에 스테이지 부금들 전내공간 진짜 전내공간도 대충 만들더니 사운드도 대충 만들었어, 전내공간. 그니까요. 전작공도 차라리 리메이크를 해주지. 진짜 기억에 남는 음악이 없다니까? 전내공간 단점이랑 같이 겹쳐져서 또 있는 문제긴 한데 사운드 자체도 깔게 있어가지고 오픈월드랑 그 전내공간이랑 따로 모았습니다. 진짜 얘네는 귀찮았나봐요, 이거 만들기. 음악도 진짜 대충 만들었어, 너무. 자, 다음 스토리. 장점. 그래도 소닉의 세계관은 잘 지킨 것 같음. 자, 이거는 알죠, 여러분? 자, 그쵸. 러너즈조차도 음악 게임이었는데. 그니까, 다 이제 그런 것만 남아. 스테이지 자체가 남는 게 없다니까, 부분. 굉장히 기억이 남는 게. 자, 스토리. 그래도 소닉의 세계관은 잘 지킨 것 같음. 이게 무슨 뜻이냐? 골수 팬들의 마음에 진짜 딱 잘 들었단 겁니다. 솔직히 저도 골수 팬으로서 반가웠던 부분들이 있긴 있어요. 저 어차피 살 거니까 대충 하고 있으세요. 그니까요. 일단은 이제 골수 소닉 팬들이 환호할 만한 것처럼 스틱스가 나온다거나, 그래서 리프프로님은 소닉 붐을 해보시고요. 그러니까 기존 소닉 팬들이 환호할 만한 이제 그런 장면들이 있었다는 거지. 도츠 소닉이 이제 스토리 중간에 나온다거나, 이제 히어로즈나 그런 사건들이 언급이 된다거나, 이제 과거의 소닉에서 그런 사건들이 언급이 됐을 때, 몇몇 가지가 언급이 되긴 했었죠. 그럴 때 솔직히 골수 팬들이 좀 반가웠기도 했고, 기존의 이제 포시즈의 소닉 B급의 스토리는 아니라는 거지, 적어도. 그쵸. 적어도 이제 소닉의 세계관을, 안녕하세요, 오마이첼님. 적어도 소닉의 세계관을 잘 지키고, 골수 팬들한테 환호받을 유저들은, 환호할 그런 요소들을 적절히 잘 녹여냈어요. 그건 난 좋다고 봐. 단점은 문제는 그거 빼고 다라는 거야. 일단은, 그런 얘기 나오면은, 신규 팬들, 아까도 저기 위에 분들 다 언급했듯이, 아무것도 모릅니다. 물론 이제 포시즈 때 망가진 캐릭터성, 이제 정말 소닉의 역사를 모르는 분이 스토리를 쓴 거에 비하면은 캐릭터성은 잘 지켰고, 그러니까 이제 소닉의 세계관은 잘 지켰으나, 문제는
일단 첫 번째, 신규 유저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 거 나오면은, 야, 저 도트는 뭐냐? 야, 그래서 저게 뭔 사건인데? 쟤네 뭔 얘기하냐? 이게 되는 거임. 두 번째, 골수 팬들도 몰라요. 골수 팬들도 내다십이 되는 게 이 게임의 메인 스토리예요. 코코가 갑자기 승화를 해. 왜? 왜? 아니, 쟤네 왜 갑자기 승화함? 정말, 일단, 이거를 너무 개연성 1도 없이 갑자기 나와버려. 코코가 승화를 하고, 갑자기 쟤네는 소닉 포시즈를 하고 있고, 코코가 왜 갑자기 자기 방어전을 펼치는지 모르겠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갑자기 급발진. 갑자기 세이지가 마음을 바꿔요. 왜? 아니, 쟤는 신경의 변화가 왜 갑자기 생기는 거임? 왜? 끝에 가도 이해가 안 돼. 그리고, 매 게임마다 하나씩 있잖아. 그 소닉 특유의 연출에서 이제 서사가 너무 부족해요. 그 스토리를 이제 거기에 있는 거에 가장 중요한 건 코코가 왜 있는 거임. 그 너무 떡밥을 안 푼 게 많다 그래야 되나? 메인 스토리에서? 물론 사이드에서 어느 정도 풀었다고 사이드 하시는 분들이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좀 이따 얘기를 할게요. 이건 좀 이따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사이드에 관한 얘기를 좀 나중에 할게요, 이거도. 아, 정말 할 얘기가 많아, 프론티어에 대해서. 일단은, 아니, 사실 그런 사람들이 몇 번 있거든요? 아, 왜 소아님, 프론티어 왜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세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 근데 내가 느낀 건 단점이 더 많았으니까. 알겠습니다. 내가 느낀 건 단점이 더 많았다고, 솔직하게. 아, 그리고, 일단은 설명의 개연성도 좀 부족하긴 하고요. 세이지가 왜 갑자기 마음을 돌렸는지 이것도 모르겠고. 아, 그 다음에 어디까지 얘기했더라? 그 다음에 이제, 게임의 스토리로, 이거를 게임에 쓸 스토리인가 하기에는, 아, 솔직히 하면, 게임에 쓸 스토리는, 스토리 자체는 좋은데, 게임에 쓸 스토리는 아니었던 것 같다라는 게 저의 의견입니다. 정말, 지금 벌써 나온 것만 해도 몇 개냐? 일단 기존 유저 배려 안 해, 신규 유저 배려 안 해, 그냥 스토리 서사가 엉망이야, 개연성도 정말 설명이 안 돼 있어.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거를 게임에 쓰는 스토리가 맞나라고 싶을 정도로 지루해. 그렇습니다. 자, 이제 넘어가죠. 자, 이제 뭔 얘기를 할 거냐? 낚시 및 사이드. 장점, 재미는 있음. 단점, 그것 빼고 다. 아, 단점에 조금 하나 더 얘기할게요. 재밌는 게 장점임. 끝입니다. 자, 그, 야, 낚시와 사이드가 재밌다는 게 단점이야, 이 게임에. 너무 재밌어도 단점임. 왜냐? 일단 이 얘기부터 할게요. 소닉은 엄연히 얘기하지만 액션 어드벤처 장르입니다. 절대 낚시 게임이 아닙니다. 절대 노가다 게임이 아니고 절대 낚시 게임이 아니에요. 근데 의외로 낚시가 재밌어요. 하다 보면 느껴. 낚시가 그게 문제예요. 사이드랑 낚시가 본편보다 재밌어서 문제임. 장르는 액션 어드벤처인데 왜 그 수집하고 낚시하는 게 더 재밌냐고. 본편보다. 오픈월드 돌아다니면서 뭐 찾는 거보다 사이드 스토리 감상하고 낚시하는 게 더 재밌으면 이게 액션 어드벤처 게임이냐? 그니까요. 이게 맞냐고. 그리고 스토리도 솔직히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이드를 봐야지만 개연성이 좀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메인 액션 어드벤처를 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사이드 스토리를 모으는 그런 게임이 돼버린다니까? 이게 문제가 이 주객 정도가 돼버리는 거예요. 소닉의 장르인 액션 어드벤처는 어디로 가고, 낚시가 재밌고, 이제 스토리 개연성을 위해서는 사이드를 띄워야 되는데, 이게 지금 주객이 전도돼버린 상황이라니까? 낚시 게임을 만들고 어드벤처를 추구한 느낌이 그냥 장르가 전도가 됐어요. 근데 진짜 이 낚시 때문에 게임 수집 요소가 줄어드는 건 맞는데 또 낚시가 의외로 재밌어서 주객 전도가 돼버리는 이런 아이러니한 현상들이 일어나니까 문제인데 이게 딱 첫 번째 단점.
그리고 네 맞아요. 두 번째 그 낚시 자체도 밸런스가 그쵸? 네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게 무슨 일이 일어나냐? 보통 이제 RPG를 한 유저들은 알 거야. 딜찍누라는 표현이요. 일단 저도 일단 소하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종합 게임을 선호합니다. 굉장히 많은 게임들을 했어요. 집에 있는 게임들만 560개 정도가 되고 스팀이 합치면 600개 게임을 가지고 있어요. 그거는 아실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저희 집 오신 분들 아시겠지만 일단 스팀 게임을 합쳐서 집에 있는 게임이 한 600개 정도 되고요. 그런 게임들을 찍먹이든 이제 끝까지 파든 다 해봤어요. 거의 다 찍먹이든 끝까지 하든 웬만한 거는 한 100개 정도 빼고는 다 건드려 봤거든요. 거기서 나오는 빅데이터로서 모든 이제 RPG 장르는 딜찍누가 답이다라는 게 저의 의견입니다. 근데 스팀 게임 합치면 600개 가지고 있다고요. 560개고 패키지만 560개고 스팀 게임 합치면 600개. 거기서 오는 빅데이터로서 RPG는 딜찍누가 정말 중요한데 문제는 이 낚시가 그 딜찍누를 너무 쉽게 만든다는 거지. 아마 제 방송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막섬에 그냥 레벨 99를 만들었잖아. 그냥 막보스 어땠죠? 그냥 툭 스치니까 반피가 까였잖아. 사실 지금까지 제 프론티어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냥 1선부터 첫 번째 선부터 보스가 스치니까 반피가 깎였어. 아마 보신 분들 알 거야. 이 낚시가 너무 그걸 쉽게 만들어줘요. 그냥 열매를 너무 싸니까 그냥 레벨이 99가 너무 쉽게 돼. 그러니까 카오스 선부터 보스를 아니 사실 크로노스 선부터 그랬어요. 크로노스 선부터 그냥 툭 쳐서 반피 만들었어요 보스를. 그때 레벨 첫 선 보스전부터 레벨이 20 얼마였어? 20 얼마였어 그때부터. 그러니까 보스가 툭 치면 그냥 반피가 날아가는 거지. 이게 문제가 그거예요. 얘네가 오픈월 이제 RPG나 그런 거에 좀 있었으면은 레벨이 올라갈수록 필요한 열매 개수를 늘리던가 아니면은 그러니까 차라리 그게 나아요. 아이템 가격을 바꾸는 건 좀 어렵잖아요. 사실 그거를 좀 구현하기가 좀 쉽지가 않고 이제 아들을 낳아야 할거 안 낳고 구분 못했음.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RPG 특은 똑같은 조건에서 경험치 요구량을 늘려가지고 경험치를 쌓는 걸 레벨을 올리는 걸 어렵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레벨을 올리려면 더 강한 몬스터를 잡아야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뭐 예를 들면 포켓몬도 마찬가지잖아요. 처음에 주변에 레벨 5 포켓몬들이 나와. 그럼 걔네를 잡으면서 레벨을 올라요. 그런다가 내가 레벨이 어느 정도 오르면은 더 이상 레벨 5의 포켓몬으로 레벨 올리기가 힘들어. 그러면은 이제 막 레벨 10짜리 포켓몬을 계속 잡아서 레벨 올리거나 이런 식으로 해야 되잖아. 그만큼 요구 경험치를 늘리는 거잖아. 그러면 이것도 그렇게 만들어서 됐다고 내 말은. 이제 레벨이 올라갈수록 요구하는 열매의 개수를 늘렸어야 했어요. 하지만 그게 아니니까 낚시로 보스 양악을 너무 쉽게 만들어. 이해되시죠, 여러분? 아, 그리고 일단은 네, 그게 아니면은 네, 절벽으로 못 가게 해야 된다. 가드레일. 그 오픈월드 말씀하시는 건가, 저거는? 그게 아니면 낚시터 자체가 토큰을 많이 줄수록 그 뭔 얘기인지 알겠다. 마지막 그 뭐지? 우라노스 섬인가? 거기 얘기하시는 거구나. 그쵸. 우라노스는 많이 주잖아요. 사실 그거를 걔네는 그걸로 조정하고 싶었겠지. 요구하는 낚시 코인을 많이 해가지고 조절하고 싶었겠지만 어차피 거기까지 오면 스타폴 몇 번은 갔을 거거든 유저들이. 그걸 고려를 안 했겠지. 그때까지면 낚시 코인 쌓이거든요 솔직히. 거기서 이제 우라노스 섬에서 요구하는 낚시 코인 늘린다 그래가지고 뭐 유저들이 뭐 낚시 코인이 그동안 얼마나 많이 쌓였을 텐데 그것도 고려를 안 했다는 거지. 그리고 사이드 스토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스토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얘를 봐야 하는데 이거도 그러니까 뭔가 주객 전도가 돼버린다는 거지. 그러니까 풀탐을 늘리려고 그랬을 거야. 사이드를 일부러 이제 유저들한테 보게끔 하려고 이제 그러려고 이제 수집 요소나 이런 거 스토리를 조금 뭐 그렇게 유도를 했을진 모르겠는데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메인에서 흥미를 못 느끼는데 누가 사이드를 보겠냐고. 제 말은 그거예요. 솔직히 얘기할게요. 제가 지금까지 집에 있는 게임들 중에서 제가 사이드까지 다 한 게임 몇 개 없습니다. 근데 그 게임의 특이 뭔 줄 알아요? 메인이 재밌어요. 저는 메인이 재밌지 않으면 사이드 안 팝니다. 게임 말고 영화 하나 기다리시란다. 제 일단 소하의 특징이에요.
메인을 제가 재밌게 하지 않으면 사이드를 안 파요. 어드벤처 히어로즈 저 사이드 다 팠거든요. 어드벤처 히어로즈 사이드 다 팠는데 그 이유가 저는 그만큼 그 게임들의 메인을 재밌게 했기 때문이에요. 페르소나, 그 다음에 내가 또 사이드 다 한 거 뭐 있지? 로보토미, 라오루. 일단은 메인을 재밌게 해서 플레이어가 이 게임 메인 재밌다라고 느낄 정도가 돼야지 사이드를 봐요, 저는. 저는 그래요. 근데 메인에서 흥미를 못 느끼는데 누가 사이드를 파겠냐고. 그러니까 진짜 소닉 배틀은 사이드 안 팠어요. 그냥 엔딩 보고 말아서 너무 힘들어서. 페르소나 5라던가 아무튼 그런 게임들이 몇 개 있는데 제가 사이드를 다 판 게임들은 일단 제가 메인을 재밌게 했습니다. 저는 메인이 재밌어야지 사이드를 다 파는 유저입니다. 근데 그래서 저는 사실 프론티어 사이드를 하기 싫어요. 메인이 사실 진짜 너무 별론데 사이드를 하면 안 들거든요. 오픈월드 그 특유의 수집 요소를 스토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또 해야 된다? 물론 그런 스토리를 이해하면서 재미는 있겠지. 그니까 이게 문제예요. 메인을 해결하려고 사이드를 보게 만드는 그런 요소 같은데 일단은 메인의 흥미를 못 느낀 유저들이 굳이 사이드까지 할까를 싶은 거. 사실 제 생각에는 앞에 말했던 오픈월드의 단점이 겹쳐가지고 이미 카오스 섬에서 사실 그 전에 포기해도 이상한 게임이 아니야. 엔딩 못 보고 그 전에 포기를 유저들이 떨어져 나가도 이상한 게임이 아닌 거임. 사실 대부분 아레스 섬에서 포기했을 거예요. 엔딩 안 보고 아레스 섬에서 포기했을 거임 대부분. 근데 그렇게 유저들이 떨어져 나갈 텐데 누가 사이드를 하겠냐고. 제가 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진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아는 몇몇 종합게임 스트리머 분들한테 소니 신작 나오는데 이번 작품 한번 방송에서 해보실? 이랬습니다. 근데 거절하신 분들이 있고 하신 분들이 계세요. 제가 이제 아는 몇몇 스트리머 분들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거절하신 분들도 있고 해보신 분들도 있는데 하신 분들 RS에서 포기했습니다. 사이드까지 가겠냐고. 사이드가 메인이 되면은 이 생각을 하고 만들어라. 지금 미안하지. 어떻게 보면은 거절하신 분들이 현명하게 하실지도. 근데 크로노스 섬까지는 재밌게 하셨어요. 솔직하게 크로노스 섬까지는 재밌게 하셨는데 RS 섬에서 때려치시는 거 보고 역시 프론트는 안 되는구나. 아니 지금 미안하지.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된다니까? 그 사이드의 스토리를 그렇게 꾸역꾸역 박아놓으면은 이런 문제가 생긴다니까요? 애초에 그럼 메인이 잘 됐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메인이 있다고 근데 누가 가겠냐고 그것까지. 이러니까 저는 이 낚시와 사이드 모드를 비판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조작감. 이거는 장점이라 쓰기도 애매하다. 그냥 단점. 장점이 생각이 안 나. 죄송한데 조작감 장점이 생각이 안 나요. 죄송해요. 단점. 얘는 내가 장점을 쓰고 싶은데 장점이 생각이 안 나. 일단 키배가 문제야. 일단 키배가 문제임. 물론 플스5상 기준인데 내 생각에는 엑시엑도 똑같을 거거든? 왜냐면 둘 다 패드 쓰는 게임이니까. 일단은 엑시엑도 똑같을 텐데 할 말이 없네요. 아실 거야. 부스터 쓰면서 퀵스텝 할 때 아니 근데 아니다. 맞아요. 근데 저게 조작이 가능하긴 하다는 게 장점이 되면 어떡해. 조작은 당연히 돼야 되는 건데. 그게 참 뭐라고 해야 되냐? 진짜. 아니, 조작이 가능해야지 조작감이지. 그게 장점이 돼버리면 말이 되냐고요. 그러니까 냉정하게 얘기하자면은 일단은 부스터 쓰면서 킥스텝 하는 것도 불편하고 라이트 대시를 왜 거기다 할다는지도 모르겠고 그 다음에 이제 레일 이동하는 게 스틱으로도 되니까 특히 2D로 전환되는 구간에서 앞에 보이는 장애물을 넘으려고 이제 오른쪽으로 기울여서 가속을 하면서 앞에 있는 장애물을 뛰어 넘으려는 순간 이제 2D 구간에서 거기서 이제 스틱을 삐끗하면 레일을 이동해버리면서 떨어져 버린다니까? 이게 지금 게임이라고 조작이라고 아니야 몰랑님 장점으로 가만히 있을 때 화면 돌리는 게 가는구나. 아무튼 자 그 다음에 이제 카메라 단점.
이것도 참 심각해요. 얘네는 진짜 카메라 이거도 참 고질인가 봐. 물리랑 덧붙여서 그걸 더 돋보이게 만드는 게 카메라라니까? 카메라는 진짜 얘네, 얘네 고질이야. 내가 봤을 때. 06도 카메라 생각했는데, 물론 그 정도 06급은 아니긴 해. 근데 그럼에도 좀 심각하다 그래야 되나? 암튼 그런 게 있어요. 카메라가 조금 아니 근데 진짜 솔직히 06도 조작감이 이 정도는 아니었어. 난 06 할 때도 조작감 이 정도는 아니었어. 조작감 단점, 카메라 단점. 이제 남은 것들은 사실 뭐 거의 단점이긴 한데. 그 다음에 스위치판은 많은 유저들이 비판하기도 하죠. 특히 스위치판은 많은 유저들이 비판하기도 해요. 근데 스위치 하시는 분들, 제가 이제 스코펜님 걸로 이제 스위치판을 좀 해봤는데, 와, 그냥 소닉 프론티어 제너레이션즈던데? 소닉이 가는 길마다 나무가 자라나던데요? 이거 그냥 소닉 프론티어 제너레이션즈임. 아니, 그냥 소닉이 가는 길마다 나무가 자라날 정도로 파비 현상이 심각하다니까? 그리고, 일단 저기서 스위치판 하신 분의 진짜 스코펜님 저기 말씀 들어보면은 조작할 때 자꾸 카메라 건드리는 것도 단점이고, 그리고 이제 스위치판 특. 이제 이거는 이제 다른 소닉 하는 스트리머 분 이야기인데 실시간으로 해상도 떨어지는 게 보인다. 물론 기존의 소닉 포치즈나 그런 게임들에 비하면은 최적화는 잘한 게임은 맞지만 결국엔 해상도가 떨어지는 거는 어쩔 수가 없다. 결국 스위치는 소닉 할 게 안 된다라는 건 여전히 보여주는 예시가 됐습니다. 자, 뭐 PC판 관련해서 또 리프님도 하실 말씀 많을 거예요. 이제 스팀판 장점, 프레임이 고정됨. 이럴 거면 뭐하러 이제 스팀으로 이러면 뭐하러 컴퓨터로 함. 이런 얘기도 했고. 그러니까 소닉이 가는 곳에 소닉이 자연의 신이에요. 소닉이 가는 곳에 나무가 생긴답니다. 그 스위치는 걸러야 된다. 그쵸? 소닉은 진짜 여전히 스위치로는 할 게 못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스팀판은 프레임 고정. 이럴 거면 왜 스팀으로는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제가 엑시에그를 아직 안 해봐서 사실 평가하기 뭐하는지 엑시스 기준 프레임 드람 뭔가 게임 진행이 불편하다는 얘기 좀 있었어요. 그쵸. 발열을 최적화 잘 된 편이긴 한데 그래도 많이 비판받을 요소는 있다. 그래픽도 다운시켰는데 나무를 심자한 교훈을 보고 싶어. 팝이 심각하거든요, 진짜 스위치판.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뭔가 또 얘기하려고 했는데 단점. 이거도 사실 이게 다 단점이긴 한데 뭔가 더 있었는데 할 얘기가. 잠깐만, 내가 안 한 얘기 뭐 있지? 액션, 부스터, 전내 공간, 오픈월드, 사운드, 스토리. 내가 빼먹은 얘기가 있는데 스토리 얘기했고 사운드 얘기했고 낚시 사이드 요소 얘기했고 미니게임. 망할 핀본 좀 그만 넣어라. 이 핀볼 하신 분들 알 거예요. 카오스 섬에서 핀볼 하신 분들 알 거야. 어떻게 어떻게 이딴 생각을 했냐 진짜. 아니 핀볼 넣는 건 좋아. 은근히 보면 소닉의 상징인 그런 거거든요. 그니까 핀볼을 근데 뇌절을 그냥 도랑을 진짜 대놓고 주는데 아니야 유모리님? 도랑을 대놓고 주는데 무슨 이게 지금 그냥 단점만 쓸 거니까 빨간 걸로 할게요 아예. 그러니까 지금 단점들 지금 이게 그거죠? 지금 소니 프론티어 솔직한 후기를 얘기하면 봐봐요. 내가 프론티어를 부정적으로 본 이유가 뭐냐? 단점이 더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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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점이 그냥 더 많아요. 이런 게임인데 내가 프론티어를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음? 이거 솔직히 나머지 미니게임은 그냥 너무 쉬워요. 솔직히 얘기하면은. 근데 핀볼 하나는 그냥 빡쳐요. 그러니까 흔들기가 안 되는데 도랑 패턴을 주면 참. 아. 그리고
맞다, 이 얘기 안 했어. 제발 게임 좀 난이도 높여라. 이거는 저의 생각입니다.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아실 거야. 여러분들 제가 전내 공간이나 타워 오르는 거나 그런 거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내가 왜 이런 소리 하는지. 아니, 그거 보스전 말고. 미니게임 난이도를 높일 필요는 솔직히, 그쵸. 미니게임은 그냥 단순히 미니게임이니까.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핀볼 같은 그런 거 만들지 말고, 그리고 이거 공넣기 물도 좀 아쉽긴 했고, 핀볼 같이 늘리지 말고 저는 난이도 높이라는 게 그거예요. 내가 요즘 소닉 게임들 너무 쉽다고 느끼는 게 좀 있죠? 여러분들 아실 거야. 제발 이제 레벨 디자인 같은 거는 카오스 엔젤 같은 거 좀 만들으라고. 난 진짜 항상 얘기하는 얘기야. 소닉 얘기할 때마다. 매니아도 쉬워요. 솔직히 매니아가 뭐가 어려운데. 일단 매니아 진짜 컬러즈부터 너무 난이도 떡락함. 저는 좀 이렇게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요즘 소닉들 너무 쉬워요. 그 카오스 엔젤급의 그런 난이도가 부활을 해야 돼요. 솔직히 얘기하면은 매니아가 어려운 게 맞다고요? 아니 매니아가 왜 어려움? 아니 님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소닉 1, 소닉 2, 소닉 3, N, K, 매니아 난이도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난이도에 대해서는 매니아는 쉬운 편입니다. 그러니까 카오스 엔젤급의 그런 코스를 가지는 맵이 등장을 해야 된다고 내 말은. 물론 에그맨 랜드는 좀 너무 심했고 그래서 제가 적당히 타협을 보는 거는 카오스 엔젤급으로만 나와줘라요. 제발 마지막 스테이지는 제발 마지막 스테이지는 제발 뭔 소리야. 카오스 엔젤만큼의 난이도로 나와주세요. 부탁입니다. 제발. 유모리님 소닉 1, 2 해보셨어요? 매니아보다는 매니아보다는 솔직히 1, 2가 더 어려울 텐데. 했어요? 매니아가 근데 어렵다고? 그러니까 이 카오스 그런 개인 장만 이게? 일단 매니아는 모르겠어. 기존 소닉을 먼저 했던 사람들이랑 매니아가 좀 쉽게 느껴질 때, 저 솔직히 스크랩 브레임이 대박이긴 하지. 솔직히 매니아 정도면 소닉 게임 중에 쉬운 편이라 생각을 합니다. 매니아 어렵다고 하신 분들이 좀 많이 계시는데 의외로 그런 분들이 사실 그러니까 매니아는 레벨 디자인 자체는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아요. 개인적으로. 솔직히 역대 마지막 맵 중에서 전 매니아 마지막 맵은 쉽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그 특유의 맵 디자인이랑 물리 때문에 압사가 조금 이제 매니아가 좀 그게 두드려서 그렇지. 솔직히 맵 디자인은 저는 역대 최종 스테이지 중에서 매니아는 좀 쉬운 편이다?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즘 소닉들 진짜 이제 컬러즈부터 시작해가지고 솔직히 얘기하면 컬러즈 코쿤 아스트로이드 조금 고생하긴 했는데 솔직히 말하면 컬러즈도 그거도 솔직히 좀 쉬운 편이긴 했어요. 소닉 1은 솔직히 얘기하면은 마블존까지는 좀 괜찮은데 이제 스크랩 브레인 사실 진국이지. 그러니까 마지막 스테이지 난이도가 좀 너무 요즘 쉬워진다는 느낌이 들고 아시겠지만 롤도 솔직히 슈퍼소닉까지 한 방에 보내는 세계관 최강의 폭탄 열차는 너무 억가였고 그거 제외하면 로월이 찾기 어려운 게 없어요. 그 세계관 최강자 폭탄 열차 빼고는 로스트월드도 어려운 게 없고 제너레이션즈도 쉬운 편이긴 해요. 그리고 포시즈 난이도 말할 거 있습니까? 포시즈 솔직히 그 시리어스한 분위기 치고는 시종일관 난이도가 어렵지 않았거든요. 매니아도 개인적으로는 기존의 클래식 소닉 때 비하면 쉬운 편이라 생각을 하고요. 왜냐면은 너무 마지막 맵이 단순히 그거잖아요. 타임 모텍 요소, 좀 길찾기 요소? 이런 거 제외하고 낙사? 이런 거 좀 없잖아요. 사실 진짜 한 방에 골로 보낼 수 있는, 낙사 요소가 사실 좀 없었다? 그러다 보니까 소닉 매니아가 저는 다른 거보다 쉽게 느껴지는 이유가 일단 낙사가 없었어. 낙사가 없는데 당연히 타 소닉 게임에 비해서는 쉽게 느껴질 수밖에 없지. 매니아가 유달리 낙사 기믹을 좀 적게 쓰긴 했어요.
그죠. 전내는 저게 맞지. 전내 공간은 좀 그죠. 오픈존에도 뭐가 없고, 그렇다고 뭐 어려운 게 없잖아요. 솔직히 얘기하면은. 너무 그래서 저는 이 소니 프론티어는, 네, 이런 게 단점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니까, 그거도 제가 깐 거예요. 전내가 서브로 나온 것부터 깠다고. 전내가, 아니, 소니 게임은 그런 게 메인이 되어야지. 그래서 저는, 아, 맞다. 이 얘기, 잘 중요한 얘기를 안 넣었네. 세가는, 유저들의 소리를 반영을 하지 않는다. 이거도 진짜 중요한데. 할 말 많다, 진짜, 여기. 이거, 여러분들, 제가 누누이 얘기했던 거고, 아실 겁니다. 제가 프론티어를 정말 줄기차게 계속 단점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방송이 되고 있는데, 진짜 많죠? 진짜 정리를 해보면은, 액션만 진짜 10점 만점에 10점이고, 나머지는 장점 1에 단점 한 4, 5개 수르륵 쏟아지는 시스템. 진짜 장점 하나 얘기하면은 단점이 거기에 4, 5개가 딸려 나와요. 다. 한 단점 진짜 기본으로 4, 5개가 나옵니다. 그리고 쭉 단점이에요, 뒤에는, 지금. 이게 재미있는 게 단점임, 낚시는 사이드 심지어. 자, 그러니까 오픈월드 찍먹이만 성공한 게 의이긴 해요. 자, 그리고 마지막 얘기는 아실 겁니다. 일단 골수 팬들. 제발 어드벤처식 소닉 부활시켜라. 멀티플레이어 하고 싶다. 그리고 이제 저 같은 유저들도 있을 거예요. 요즘 소닉 너무 쉽다. 그 다음에 이제 제발 스토리 고쳐라. 플레이 타임 제발. 물론 이제 포시즈 이후에 얘네들이 조금 듣긴 했어. 그래. 스토리는 우리도 인정한다. 스토리 작가 교체하고 플레이 타임 늘려줄게. 근데 플레이 타임 누가 이따구로 늘리다 했냐? 누가 플레이 타임 이따구로 늘리다 했냐? 야, 얼리시드에서 메달 찾기 왜 깠는데 그거를 생각을 안 한다니까? 플레이 타임 누가 이따구로 늘리래? 그니까 늘린 방식도 문제고 결과적으로 멀티플레이어블은 언제 할 거임? 멀티플레이어블 아니 솔직히 있을 거 아니야. 나는 테일즈가 나는 거를 보고 싶어. 나는 샤도우를 하고 싶어. 이런 유저들 있을 거 아니야. 근데 멀티플레이어블이 안 나온다니까? 계속 이런 요청하는 유저들도 있고 어드벤처식으로 게임을 냈으면 하는 유저들도 있고 어드벤처급의 감동적인 스토리를 원하는 유저들도 있을 거라고. 근데 반영이 하나도 안 돼요 지금. 그리고 플레이 타임 또 누가 이따구로 늘리라고 했는지 플레이 타임 이상하게 늘려놓고 스토리도 잠깐 바꾼 건 좋아. 근데 이게 유저들이 원하는 그런 스토리 라인은 아니거든. 일단 사실 나는 이거도 문제 생각해. 세가가 생각보다 소덕들의 소리를 안 들어요. 나는 이게 문제라 생각해 지금. 자, 결론 얘기할게요. 제가 소닉 프론티어에 40점의 점수를 주는 이유. 제가 느꼈던 단점들이 너무나 큽니다. 실제로 여러분들도 한 번씩 느끼었던 거고, 프론티어가 장점이 없는 게임은 아닌데, 그거를 커버치기에는 단점이 너무 많아요. 막 프론티어 갓게임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프론티어가 갓게임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죠. 근데 일단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 작품은 호불호가 많이 갈릴 수밖에 없다는 게 저의 의견입니다. 왜냐면은 어떤 작품을 내더라도 좋아할 사람은 좋아하거든요. 근데 일단 골수 소닉 팬의 입장인 저로서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골수 유저로서 느끼는 거는 단점이 훨씬 더 많이 두드러집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자,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할게요. 사실은 제가 다른 분의 유튜브를 본긴 했거든요. 근데 안녕하세요 불만님. 근데 그분도 똑같은 얘기했어. 얘네 시간 부족해가지고 게임 못 만든 거 핑계라고. 나도 그 생각해 솔직히. 저도 그분의 의견에 동참합니다. 왜냐면은 솔직히 저는 소닉 팀이 정말
아, 예,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팸님 안녕하세요. 맞습니다, 그분. 저도 그분 의견에 동참해요, 그거는. 솔직히 얘네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해서 망쳤다라는 건 공육밖에 안 들어요. 저는. 왜냐면 공육은 정말 다듬었으면 갓겜이 될 뻔했어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얘네가 정말 시간이 부족해서 못 만들었다고 저는 그거에 정말 전적으로 동의하는 거는 공육이에요. 하지만 나머지 게임들은 얘네가 시간이 부족해서 못 만든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핑계입니다. 공육 빼고는 전 다 핑계라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공육은 개발 기간이 압도적으로 짧았어요. 게다가 비링으로 또 갑자기 빠져나가는 그런 사태까지 벌어졌었고 말이 많은 게임이긴 했어요. 공육은 일단. 그러니까 시간이 아니라 인력과 예산 문제가 사실 공육은 다 겹쳤죠 사실. 근데 일단은 일단은 제가 공육은 그게 맞는데 일단은 어디부터 얘기를 해야 되지? 여러분들 메인 스토리가 히어로즈랑 공육까지 간극 얼마나 돼요 솔직히? 히어로즈랑 공육까지 간극 몇 년입니까? 3년. 근데 그 중간에 소닉 게임이 안 나왔어요? 뭐가 나왔죠? 섀도우 더 해지옥이 나왔어요. 근데 이 섀도우 더 해지옥 스토리도 어땠죠? 메인 시리즈랑 연결이 되죠. 충분히. 그쵸? 메인 시리즈랑 은근히 네, 그 섀도우에 대한 이야기를 네, 잘 녹여내려고 시도를 했어요. 어드밴스는 일단 외주니까 뺄게요. 약간 그거 딩크스니까 빼고.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06의 완성도는 아쉽지만 시간이 있었으면 정말 갓게임이 됐을 법할 정도의 퀄리티가 나왔어요. 그쵸. 사도의 기준으로 1, 2년밖에 없었어요. 이건 뭐다? 얘네가 시간이 부족했던 게 아닌 거임. 왜냐면은 06이 물론 완성도적으로 굉장히 떨어진 게임이긴 했지만 그 외엔 다 괜찮았거든. 심지어 06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얘는 진짜 시간이 있었으면 잘 나왔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프론티어는 내가 하고 나서 야 이게 5년이나 있다 나온 작품이라고는 생각이 든다니까. 그러니까 평가는 결과물로만 해야 된다는데 지금 평가를 하고 있잖아요. 06은 결과물 봤을 때 이건 진짜 좀 있었으면 잘 나왔겠다. 프론티어는 얘는 더 줬어도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예요, 지금. 왜냐면은 06은 심지어 1, 2년의 간극을 가지고 그런 정도를 냈는데 프론티어는 5년이 있는데 이마탁 비교를 하는 거죠. 왜냐면은 주어진 시간이 달랐으니까 일단은. 그러니까 결과물을 보고 얘기할게요. 06은 봐봐요. 06은 제가 프론티어보다 06을 높게 평가하는 이유. 액션. 액션 물론 다 06 단점이 있긴 해요. 근데 그 단점은 버그 때문이고 액션 자체도 사실 뭐 그렇게 나쁘지 않았던 것 같고 부스터는 아예 없고요. 06은. 전내 공간? 전내 공간은 뭐 06은 액션 스테이지 자체는 나쁘지 않았으니까 오픈월드 06 미션 나름 로딩 빼고 괜찮고 사운드 06 사운드 훌륭하고 스토리 난 프론트보다 좋았어. 06 사이드 안 즐겨도 그만 메인이 재밌음. 조작감은 06도 나쁘지 않았고 카메라는 원래 단점이었고 06은 플스 3판이 좀 문제긴 했죠. 그거 말고는 뭐 사실 저는 사실 그 버그랑 로딩 빼고는 06이 압승으로 봅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06은 심지어 사독이 나오고 1, 2년 뒤니까 시간이 부족한 게 맞다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 게임 나오는 간극들을 봤을 때 게임 그 소닉 게임이 발매된 간극으로 봤을 때 시간이 부족한 게 맞고 그러니까 그 15주를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그 어거지로 부족해진 게 맞다는 거죠. 무슨 근거냐고요? 적어도 프론티어처럼 조작이 불편하지 않았거든요. 프론티어는 조작이 불편했고 06은 그래도 조작을 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은 없었어요. 딱 하나 빼고. 나이트 대시랑 이제 바운스랑 키 똑같은 거 그거 빼고 06은 사실 저는 하면서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거도 틀린 얘기 아닐 수도 있는데 개인적인 제 평가는 그래요. 솔직히 프론티어보다 06이 훨씬 더 장점이 많아요.
아, 06은 공유 시켰을 때 근데 프론티어보단 낫지 않을까 싶은데 왜냐면 프론티어는 불편하거든요 솔직히 좀 이번에 키베는 키베를 너무 불편하게 하고 06 자체는 키베 자체는 나쁘지 않았어 06은 그렇죠 상대적으로 좋다는 거지 키베 자체는 나쁘지 않았어요 06이 진짜 그니까 저는 프론티어가 키베에서 오는 불편 때문에 조작감이 좀 안 좋다 생각하는 거거든요 물론 드림캐스트를 먼저 접해서 그랬을 수도 있는데 아니 근데 다른 게 아니지 저는 그거를 하나로 보거든요 왜냐면은 그 조작이 불편하기 때문에 조작감도 되게 안 좋게 느껴지는 거고. 그리고 저는 뭐 어드벤처도 조작감 좋다고 하는 사람인데. 근데 어드벤처 조작감 좋은 게임 맞지 않나? 아무튼 그래서 저는 솔직히 06이 장점 자체는 더 많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06이 더 아쉽게 느껴져요. 결과물만 놓고 얘기했을 때 저는 프론티어보다 06이 장점이 더 많다 생각하는데 프론티어는 5년이고 06은 1, 2년이니까 이래서 지금 이 얘기가 나오는 거임. 어드는 뭐 진짜 맞긴 하죠. 근데 진짜. 하.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06은 1, 2년 사이에 나온 게임인데, 진짜 버그 하나 때문에 다 말아먹은 거고, 로딩이랑. 두 개지. 근데 얘는 5년이나 시간이 지났는데, 이렇게 낸 걸 보면은 단점이 더 많다는 것부터가 제가 느끼기로. 그래서 저는 프론티어를 좀, 06보다 아래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그래서 사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저한테 왜 프론티어를 06보다 아래로 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06은 그 망할 버그랑 로딩이 너무 큰 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문제고, 프론티어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곳곳에 단점이 더 많아. 근데 따지고 보면 06은 1, 2년 사이에 나온 거고, 얘는 5년이야. 그래서 저는 얘네가 시간이 더 있어도 프론티어가 더 갓겜이 됐을 거다? 아, 이게 아님. 이건 절대 아님. 06은 정말 시간이 있었으면 잘 나왔을 가능성이라도 있지만 얘는 너무 지금 단점이 너무 많이 보여서 내가 봤을 때는 이제 얘네 개발 역량이 다 되지 않았을까? 라는 게 느껴져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좀 세가가 좀 반영을 해줬으면 좋겠어. 정말 소닉이 잘 되고 싶으면은 제발 유저 말 좀 들으라고 좀 반영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정말 소닉을 위해서 하는 얘기는 소닉을 소닉을 진짜 좋아하는 입장에서 저는 얘네가 좀 제대로 들었으면 좋겠어요, 유저 말을. 뭐 제가 프론티어에 대해서 하고 싶은 점은 여기까지입니다.